안녕하세요. 저는 54년 말띠 남성입니다. 당뇨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를 기억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하셨고, 저 역시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수많은 분들과 함께 걸어온 길에서 깨달은 진실이 있습니다. 약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진짜 해답은 우리 생활 속 작은 습관에 숨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야기는 다소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고 먹던 음식들, 좋다고 생각했던 습관들이 사실은 설탕보다도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시게 될 테니까요. 혈당이 높다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리시나요? 아마 대부분 설탕일 겁니다. 달콤한 케이크, 초콜릿, 사탕 같은 것들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 것만 끊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실제로 제가 만나본 수많은 분들 중에는 설탕은 완전히 끊었는데도 혈당이 계속 치솟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믿고 먹는 음식들 속에도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요소들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조리 방법에 따라, 먹는 순서에 따라, 그리고 먹는 시간에 따라 우리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치 같은 약도 먹는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정호님이라는 분 때문입니다. 72세이신 이분은 평생 교편을 잡으신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으신 후로는 그 성실함을 건강관리에 쏟으셨죠. 단 음식은 일체 입에 대지 않으셨습니다. 커피도 아메리카노만 드셨고 과자나 케이크는 아예 집에 들여놓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도 당화혈색소 수치가 계속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7.2였던 수치가 7.8로 그리고 8.3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분은 정말 절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관리하는데도 왜 나아지지 않는 걸까 하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분의 하루 식사 기록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흰죽을 드셨는데 소화가 잘 된다고 생각해서였습니다. 점심에는 우동이나 칼국수 같은 면요리를 자주 드셨고요. 간식으로는 군고구마를 즐기셨습니다. 달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신 거였죠. 여기서 문제를 찾았습니다. 흰죽은 쌀을 완전히 죽처럼 끓인 것이라 체내 흡수가 매우 빠릅니다. 면요리 역시 밀가루로 만든 면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군고구마는 더욱 심각했는데 굽는 과정에서 전분이 단순당으로 바뀌어 설탕보다도 빠르게 혈당을 끌어올리거든요. 이분께 조금씩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아침 흰죽 대신 현미밥 반 공기에 나물 반찬을 함께 드시도록 했습니다. 면요리는 주 2회로 줄이되 야채를 듬뿍 넣어서 드시도록 했고요. 군고구마는 찐고구마로 바꾸고 양도 절반으로 줄이셨습니다.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한 달 후 재검사에서 당화혈색소가 7.9로 떨어졌고 3개월 후에는 7.2가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6.8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약을 늘리는 것보다 먹는 방법을 바꾸는 게 이렇게 효과적일 줄 몰랐다고요. 여러분도 혹시 이정호님처럼 좋다고 생각해서 드시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건강하다는 이유로 매일 드시는 것들 말입니다. 오늘부터는 무엇을 먹는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먹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혈당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으니까요. 고구마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건강식품이라는 이미지부터 떠오를 겁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비타민도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특히 겨울이면 길거리에서 파는 달콤한 군고구마 냄새에 자꾸 발걸음이 멈춰지죠. 하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 군고구마가 예상외로 큰 복병이 될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군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설탕과 비슷하거나 때로는 더 높을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비밀은 바로 굽는 과정에 있습니다. 고구마를 고온에서 오랫동안 구우면 내부의 전분 구조가 바뀝니다. 복잡한 전분이 단순한 당으로 변하는 거죠. 마치 딱딱한 얼음이 뜨거운 물에서 빠르게 녹는 것처럼 구운 고구마의 당분도 우리 몸에서 빠르게 흡수됩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군고구마를 간식으로, 그것도 빈속에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듯 급격히 오르내리게 됩니다. 한두 번이야 괜찮겠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췌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되죠. 이런 이야기를 실감나게 해주신 분이 박순자님입니다. 69세이신 이분은 평생 살림을 꾸려오신 알뜰한 주부셨습니다. 당뇨 진단 후에는 단 음식을 완전히 끊으셨는데 대신 건강에 좋다는 군고구마를 매일 오후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큰 것으로 하나씩, 때로는 2개까지도 드셨죠. 처음엔 별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달콤하긴 하지만 자연식품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3개월 후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당화 혈색소가 7.0에서 7.6으로 올라 있었고 6개월 후에는 8.1까지 치솟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약을 늘려야 한다고 하셨지만 이분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습니다. 단 음식도 안 먹고 운동도 꾸준히 하는데 왜 수치가 나빠지는지 이해할 수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군고구마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분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혈당을 올리는 주범이었다니 믿기 어려우셨던 거죠. 하지만 직접 혈당 측정기로 확인해 보시니 현실을 받아들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고구마 하나를 드신 후 2시간 뒤 혈당이 220까지 치솟았거든요. 그날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군고구마 대신 찐고구마로 바꾸되 크기를 절반으로 줄이셨습니다. 그리고 빈속에 드시지 않고 식사 후 2시간 뒤에만 드시기로 하셨죠. 때로는 견과류 몇 알과 함께 드셔서 혈당 상승을 더욱 완화시키셨습니다. 변화는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한 달 만에 식후 혈당이 180대로 떨어졌고 3개월 후에는 당화 혈색소가 7.4로 개선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6.9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분은 고구마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도 혈당을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지금도 이분은 일주일에 3-4번 찐고구마를 드십니다. 다만 양을 조절하고 타이밍을 맞춰서 드시죠. 그 결과 혈당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좋아하시던 고구마도 계속 즐기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혹시 건강하다는 이유로 매일 드시는 간식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좋은 음식도 방법을 바꿔야 더 좋은 음식이 될 수 있으니까요. 밥상 앞에 앉으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에 손을 대시나요? 아마 대부분 따뜻한 밥부터 한 숟가락 드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국을 한번 들이키고 반찬을 조금씩 드시겠죠. 이런 식사 순서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의심해 본 적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당연해 보이는 식사 순서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주범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 몸은 첫 번째로 들어오는 음식에 가장 크게 반응합니다. 빈 위장에 탄수화물이 바로 들어가면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순서만 바꾸면 됩니다.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거죠. 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채소의 식이섬유는 마치 스펀지처럼 작용해서 나중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줍니다. 단백질은 인슐린 분비를 도와주고요.
이런 작용 때문에 밥을 마지막에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안정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이런 원리를 몸소 체험하신 분이 김영호 님입니다. 75세이신 이분은 40년 넘게 택시 운전을 하셨던 분입니다. 불규칙한 식사와 스트레스 때문인지 당뇨를 오래 앓으셨고 약도 10년 넘게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을 먹어도 혈당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당화혈색소가 늘 8대를 유지했고 가끔은 9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인슐린 주사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셨죠. 이분은 정말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주사까지 맞게 되면 정말 심각한 환자가 되는 것 같아서요. 그러던 중 저와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식사 패턴을 살펴보니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택시 운전을 오래 하신 탓에 빨리 먹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으셨거든요. 밥부터 후다닥 드시고 국으로 넘기고 반찬은 대충 집어 드시는 식이었습니다. 저는 이분께 간단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식사 순서를 바꿔보자는 것이었죠. 먼저 상추나 양배추 같은 생채소를 몇 쌈 드시고 그 다음에 두부나 생선 같은 단백질 반찬을 드신 후 마지막에 밥을 드시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해온 식사 방식을 바꾸는 게 쉽지 않으셨거든요. 하지만 혈당 측정기로 직접 확인해 보시니 놀라운 차이를 발견하셨습니다. 기존 방식으로 드셨을 때는 식후 혈당이 250을 넘나들었는데 순서를 바꾼 후에는 190 정도에서 머물렀습니다. 이분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식사 순서를 지키셨습니다. 집에서 드실 때는 물론이고 밖에서 식사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당에서 밥이 먼저 나와도 반찬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셨고 반찬부터 드신 후 밥을 드셨죠. 한 달 후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식후 혈당이 안정되면서 전반적인 컨디션도 좋아지셨습니다. 3개월 후 검사에서는 당화혈색소가 7.2로 떨어졌고 6개월 후에는 6.6까지 내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시며 인슐린은 당분간 필요 없겠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분의 표정 변화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걱정이 가득한 얼굴이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밝아지셨거든요. 특별한 약을 늘리지도 않고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이분은 식사 순서를 철저히 지키고 계십니다. 그 덕분에 혈당은 물론 체중도 3kg이나 줄어들었고 전체적인 건강 상태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택시는 그만두셨지만 여전히 정정하시고 활기차게 지내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까지 밥부터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나요? 오늘 저녁부터라도 순서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채소, 단백질, 그리고 마지막에 밥. 이 간단한 변화가 여러분의 혈당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과일은 몸에 좋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으셨나요? 비타민이 풍부하고 항산화 성분도 많다고 하니까 건강을 위해서는 꼭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과일을 더 자주 찾게 되죠. 소화도 잘 되고 달콤한 맛도 좋으니까요. 하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과일은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할 음식입니다. 과일 속에 들어있는 과당도 결국은 당분이고 혈당을 올리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바나나, 수박, 파인애플 같은 단맛이 강한 과일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혈당을 끌어올립니다. 그렇다고 과일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종류와 양 그리고 먹는 시간입니다. 어떤 과일을 얼마나 언제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과일의 양면성을 경험하신 분이 최마리님입니다. 74세이신 이분은 30년 넘게 간호사로 일하셨던 분입니다. 의료진으로 오래 일하신 탓에 건강에 대한 지식도 풍부하셨고 당뇨 관리도 나름 철저히 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이분은 과일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비타민 섭취를 위해서라며 하루에도 여러 종류의 과일을 드셨거든요. 아침에는 바나나 1개, 오후에는 사과나 배 1개, 그리고 여름이면 수박을 큼직하게 잘라서 드셨습니다.
간호사셨던 분답게 영양소까지 계산해 가며 드셨죠. 문제는 여름철에 심해졌습니다. 수박을 워낙 좋아하셔서 하루에 두세 조각씩, 많을 때는 반 통까지도 드셨거든요. 수분 보충도 되고 달콤한 맛도 좋아서 자주 손이 갔습니다.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수박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름철 검사에서 혈당 수치가 평소보다 훨씬 높게 나온 거였습니다. 공복 혈당은 물론이고 식후 혈당도 200을 넘나들었습니다. 특별히 달콤한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이분은 처음엔 여름철 더위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혈당 측정기로 직접 재보시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셨습니다. 수박을 드신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거였어요. 두 조각 정도 드신 후 2시간 뒤 혈당이 220까지 치솟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으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던 과일이 오히려 혈당을 교란시키는 주범이었다는 것을요. 특히 수박은 수분이 많아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당분 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겁니다. 저와 상담을 하면서 과일 섭취 방법을 전면적으로 바꾸기로 하셨습니다. 먼저 고당분 과일인 바나나, 수박, 파인애플은 양을 대폭 줄이거나 아예 피하기로 하셨습니다. 대신 딸기, 토마토, 블루베리 같은 저당분 과일로 바꾸셨죠. 양도 크게 줄이셨습니다. 기존에 하루 34회 드시던 것을 1회로 줄이시고 한 번에 드시는 양도 손바닥 크기 정도로 제한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었습니다. 빈속에 과일을 드시는 대신 식사 후 2시간 뒤에만 드시기로 하셨거든요. 더 나아가 과일을 드실 때는 견과류나 치즈 같은 단백질, 지방과 함께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사과를 드실 때는 아몬드 몇 알과 함께, 딸기를 드실 때는 그릭 요거트와 함께 드시는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과일의 당분 흡수가 훨씬 완만해집니다. 변화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한 달 후부터 식후 혈당이 180대로 안정되기 시작했고 3개월 후에는 16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당화 혈색소도 8.1에서 7.2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분이 가장 기뻐하신 건 과일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양과 종류 그리고 먹는 방법만 조금 바꿨을 뿐인데 혈당은 안정되고 과일의 즐거움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죠. 지금도 이분은 매일 과일을 드십니다. 다만 예전처럼 무작정 많이 드시지는 않아요. 종류를 선택하고 양을 조절하고 타이밍을 맞춰서 드시죠. 그 결과 혈당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필요한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도 충분히 섭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혹시 건강을 위해서라며 과일을 많이 드시고 계신가요? 과일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당뇨가 있으시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요. 약처럼 정량을 지켜서 드시면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간식을 고르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저지방 제품에 손이 가시죠? 저지방 크래커, 저지방 요거트, 저지방 치즈 같은 것들 말입니다. 지방은 몸에 해롭다는 인식이 워낙 강해서 무조건 지방이 적은 걸 선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당뇨 관리에서는 이런 상식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저지방 식품들의 숨겨진 함정은 바로 포만감입니다. 지방이 부족하면 금세 배가 고파져서 결국 더 많이 먹게 되거든요. 더 심각한 건 저지방 제품들이 부족한 맛을 보완하기 위해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를 더 많이 넣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혈당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셈이죠. 건강한 지방은 사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호르몬 생성에도 관여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문제는 지방의 종류와 양인데 무조건 피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저지방의 함정에 빠지셨던 분이 윤상도님입니다. 71세이신 이분은 평생 성실하게 사셨던 분입니다. 당뇨 진단 후에는 건강관리에 온 정신을 쏟으셨는데 특히 간식 선택에 매우 신경을 쓰셨습니다.
이분의 간식 선택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저지방, 저칼로리 제품만 고르시는 거였죠. 아침에는 저지방 요거트에 저지방 그래놀라를 넣어서 드셨고, 오후 간식으로는 저지방 크래커를 즐기셨습니다. 저녁에는 저지방 우유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셨고요. 처음엔 나름 만족하고 계셨습니다. 칼로리도 낮고 지방도 적으니까 혈당에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습니다. 간식을 드셔도 금세 배가 고파지는 거였어요. 특히 저지방 크래커를 드신 후에는 1시간도 안 돼서 다시 뭔가 먹고 싶어지셨습니다. 처음엔 56개만 드시려고 했는데 어느새 한 봉지를 다 드시는 일이 반복되었죠. 저지방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을 거라고 자위하시면서요. 문제는 혈당이었습니다. 저지방 간식들을 드신 후 측정해 보시니 예상과 달리 혈당이 많이 올라 있었어요. 저지방 크래커의 경우 드신 후 2시간 뒤 혈당이 200 가까이 치솟기도 했습니다. 지방은 적지만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 있었던 거죠. 더 심각한 건 이런 혈당 롤러코스터가 반복되면서 전체적인 컨디션이 나빠지신 점이었습니다. 오후마다 피로감이 몰려왔고 집중력도 떨어지셨습니다. 그러면 또 뭔가 먹고 싶어져서 저지방 간식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죠. 저와 상담을 하면서 간식 패턴을 완전히 바꿔보기로 하셨습니다. 저지방 제품 대신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간식으로 바꾸신 거예요. 저지방 크래커 대신 견과류 한 줌을 드시기 시작하셨고, 저지방 요거트 대신 그릭 요거트에 아몬드를 넣어서 드셨습니다. 저녁 간식도 바뀌었습니다. 저지방 우유 대신 삶은 달걀 하나나 아보카도 반 개를 드시기 시작하셨죠. 처음엔 칼로리가 걱정되셨지만 포만감이 훨씬 오래 지속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덜 먹게 되셨습니다.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먼저 간식 욕구가 크게 줄어들었어요. 견과류나 달걀 같은 간식을 드시면 몇 시간 동안 배가 고프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총 섭취량도 줄어들었습니다. 혈당도 훨씬 안정되었습니다. 오후에 피로감도 사라졌고 집중력도 좋아지셨어요. 3개월 후 검사에서는 당화 혈색소가 7.8에서 7.1로 떨어졌고 놀랍게도 체중도 2kg이나 줄어 있었습니다. 이분이 가장 놀라워하신 건 지방을 더 먹었는데도 오히려 살이 빠지고 혈당도 좋아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지방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바뀌신 거죠. 지금은 건강한 지방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적극 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지방이라는 이유로 선택하는 간식이 있으신가요?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포만감을 주는지 혈당을 안정시켜 주는지 말이에요. 때로는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간식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5가지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혹시 깜짝 놀라신 부분은 없으셨나요? 건강하다고 믿었던 음식들이 사실은 혈당을 교란시키는 주범이었다니 처음엔 믿기 어려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거창하고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별한 약을 더 먹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음식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조금 다르게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군고구마를 찐고구마로 바꾸고 식사 순서를 조금 바꾸고 과일의 양과 타이밍을 조절하고 간식의 종류를 바꾸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린 분들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직접 해보시고 나서는 모두 깜짝 놀라셨습니다. 수치로 확인되는 변화를 보시면서 희망을 되찾으셨거든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나이도 많고 병력도 길어서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을 거라고 포기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린 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0대이신 분들도 10년 넘게 약을 드신 분들도 모두 변화를 경험하셨거든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욕심부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포기하기 쉬워요. 오늘은 식사 순서만 바꿔보시고, 내일은 간식을 바꿔보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지혜와 경험이면 충분히 해내실 수 있어요.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이어가시면 분명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 관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때로는 전문가와 함께 해나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주변 분들과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함께 건강해져 가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쌓이고 쌓여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줄 거예요.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때입니다.